예. 학생들 지금까지 우리가 물도 봤고 또 대기 그리고 토양 그리고 또 우리 바다까지 갔다 왔어요.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로 생활 공간, 생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생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뭐 물이나 대기나 토양이나 또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우리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은 더더욱 이 생활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다. 여기서 우리 강의할 거는 뭔가 첫 번째, 소음 문제. 우리 소음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문제죠. 소음 문제. 또 두 번째, 우리 실내 공기. 현대인들은 대부분 모든 생활을 거의 실내에서 해요. 집에서 또 버스 타고 학교 와서 거의 이 실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내 환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환경성 질환들, 점점 우리나라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아주 그런 현상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유해 환경, 여기서는 많으냐, 악취 문제라든지 또 빛공해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는 전자파 문제 같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화학물질,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오남용 및 사고,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산업체 같은 데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소음을 한번 봅시다. 소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소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이래요. 원하지 않는 소리 혹은 부적절한 장소나 시간에 발생하는 소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에 잠자는데 아무리 좋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도 그건 소음이에요. 또 내가 가끔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기 싫으면 그것도 소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본인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소리들은 다 소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소음은 말이에요, 앞에 우리 토양에서도 봤지만 토양 오염도 독특한 특성이 있듯이 소음 역시, 소음도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다. 다른 것들은 다 물, 대기, 토양은 다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굉장히 국소적이에요. 바로 여기에 소음이 나는 몇 메타 이내의 문제예요. 다른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지구 전체의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오존층 파괴, 굉장히 큰 범위를 말하지만은 소음만큼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 아주 국소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토양 오염은 문제가 잘 축적된다 그랬죠. 이건 축적이 전혀 없어요.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에너지 현상이다. 그래서 소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 역시 관련 기초 지식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 소음의 기초 지식은 결국은 우리 소리에 대한 원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소음도 결국은 소리니까. 소리 중에서 자기가 듣기 싫은 게 바로 소음이다. 그래서 소음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음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소음의 기초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고체음이에요. 고체음은 뭔가 하면은 고체 물질을 진동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마찰을 주는, 책상을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또 색상을 긁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음이 우리가 뭔가 하면은 고체음이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북을 칠 때 이것이 일종의 뭔가 하면은 고체음이다. 기름은 뭐냐? 공기의 압력 변화. 나팔을 가지고 공기를 압력을 가하는 거지.
우리 목소리도 지금 뭐냐? 바로 이 기류음이에요. 왜 고체음과 기류음이 중요한가 하면 뒤에 이 소음이 이 고체음이냐 기류음에 따라 알아가지고 국가에서 소음 관리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음은 두 가지가 있다. 고체음과 있고 고체음과 생기는 자체가 발생해서 고체음이냐 기류음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다 고체음과 기류음 이 두 가지 다가 여기 이제 1번 같으면 1번, 2번. 근데 두 가지 다가 뭐냐? 어떤 매질을 통해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음의 전달은 안 돼요. 그러나 고체나 물 속에서도 되지요. 또 우리 벽을 두고 두드리면은 옆에서 듣듯이 말이에요. 또 고체나 기체나 액체나 기체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이제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음이 전달된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음의 세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 측정 단위로 쓰는데 음의 세기 얼마나 이 소리가 세냐 강도를 측정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소음의 정도를 결정해요. 그 음의 세기를 결정하는 단위는 뭐냐? 흔히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음향 출력이에요. 음향 출력은 바로 뭔가 하면은 스피커의 음향 출력. 우리 스피커가 얼마나 크냐? 야외에 사용할 스피커들, 또 실내에 사용할 스피커. 그 스피커의 어떤 용량을 말할 때 바로 음향 출력을 가지고 바로 음원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 에너지를 가지고 킬로와트 퍼 아워, 우리말로는 킬로와트 퍼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 시간당 배출되는 그 총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을 따질 때는 소음을 따질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소음에 쓰는 것은 뭐냐? 음압이라 그래가지고 음에 의해서 눌려지는 그 압력, 다시 말해가지고 음 에너지에 의한 매질의 압력 변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뭔가 마이크로바를 써요. 마이크로바. 대기압을 쓸 때는 밀리바를 쓰죠. 우리가 1기압을 1013밀리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도 우리 그런 걸 하고 하는데 밀리바보다 더 작은 단위 바로 마이크로바를 쓰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이거는 알 거예요. 보통 사람의 귀가 물론 동물에 따라 달라요. 사람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0.0002에서 10,000 마이크로바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또 그 이하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있어요. 동물은 또 달라요. 이보다 더 아래도 들을 수 있는 동물들도 한데 그래서 이 단위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하면 소음 단위로 써야 되는데 이 단위가 너무나 크지요.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사람이 인지하기 좋은 숫자로 만드는 그러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환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SPL, 음압 레벨에가 사운드 프레셔 레벨. 사람이 감지하기에 좋은 단위가 뭐냐? 0에서부터 1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도 얼음이 어는 것을 0도씨, 물이 끓는 것을 100도씨, 0에서부터 100까지가 사람이 감지하기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0.0002분의 현재 음으로 가지고 현재 음압 그때의 음압을 넣고 로그 10을 취하고 곱하기 20을 하면은 보통 요 단위가 말이에요. 0에서부터 한 100 사이, 물론 100이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그런 식으로 정의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뭐냐? 학생들이 배웠던 그 수소이온 농도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뭔가 하면은 pH7이 뭔가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성 수소이온 농도인데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7성이라는 단위가 우리가 쉽게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가지고 pH7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실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소음 관리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걸 가지고 소음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하는데
그리고 이 단위를 뭐라고 하면 데시벨이라. 바로 이 데시벨이라는 것, 데시라는 것은 10을 말하고 벨이라는 원래 단위가 뭔가 하면은 이 알렉산더 벨, 전화기를 만들고 이 음향학을 연구하고 초기에 이 음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낳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벨, 특이한 것은 이 사람 이름은 BELL인데 데시벨은 BEL만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우리가 이 단위를 데시벨로 한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스코바에 가서 디스코가 엄청 시끄럽죠. 그거 가서 실제 음압을 측정하면은 200 마이크로바가 나와요. 근데 200 마이크로바를 SPL 단위로 나누면은 바로 여기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0.002에다가 200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20을 넣으면은 200데시벨이 나오는 거예요. 120데시벨, 미안해요. 120데시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가지고 우리는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 갖고 뭐 하느냐? 소음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 미세먼지 농도, 수질에서 BOD가 어떻게 되고 똑같은 거죠. 소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다. 그 다음에 또 기초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소음과 그러면 방금 배웠는 이 음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음압이 높을수록 시끄럽죠. 귀가 아주 시끄러운데 음압이 높을수록 낮으면은 소음에 가깝지 않아요. 근데 소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음압이 세면은 디스코바 같은 이런 데는 엄청난 소음이죠. 아주 귀가 아주 뭐라 그러나 우리가 몸이 진동할 만큼 엄청난 그 소음이 가까운 거지. 그렇게 가깝고 하지만은 반드시 높은 음압이 반드시 소음은 아니다. 높을수록 소음에 가깝지만은 반드시 높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 뭐가 관계되느냐? 사람의 청감이라잖아요. 청감. 우리가 느끼는 청감이 있어요. 어떤 음은 음압이 높더라도 듣기 좋은 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낮더라도 목소리에서 쇠소리가 난다든지 우리가 듣기에 아주 불편한 그런 소리가 있죠. 보통 보면은 누구 사람들 어떤 목소리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크더라도 듣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낮더라도 듣기에 싫은 그런 소리.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청감에 따라 가지고 A, B, C, D로 분류를 해요. 이걸 분류를 하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소음 측정기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A 채널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보통 뭐냐? 소음에 가까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음의 정도를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소음의 단위는 뭔가 하면 데시벨인데 그 중에서 채널 A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모든 소음 단위를 뭐라 그러냐? dB, 데시벨 갈로 A로 표시를 해요. 그 소리 중에서 음압 중에서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 채널로 들어오는 소리의 압력, 그게 dBA예요. 요거를 측정해가지고 소음기로 측정하면은 우리가 그 소리에 이 지역이 소음이 얼마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dBA가 뭔지 또 데시벨이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음압과 소음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음의 세기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음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알을 것이 뭐냐? 기초 지식으로. 소음은 말이에요. 계속 변화하지요. 우리가 토양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들은 측정하면은 한강의 수질 어떻다? 그냥 거기 수질은 조금 전하고 조금 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죠. 한강에 물이 흘러가니까. 물론 한 달 뒤하고 다르겠지만. 근데 음은 말이에요. 순간을 달리하면서 쎄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느냐? 소음은 굉장히 간헐적이라 가지고 이 지역의 소음이 얼마나 셌냐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가지고 그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 낸 소음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에너지 등가 소음도라 해가지고 LEQ, 에너지 이퀴벌런트 사운드 레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언론에 난 거예요. 연합뉴스도 났고 언론에 난 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왜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하느냐.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하고 국토교통부가 뭐하냐. 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모든 주택 정책에 관련되기 때문에 두 부처가 합동으로 보통 보면은 소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뛰는 소리, 걷는 소리, 직접 충격, 위에서 애가 뛰고 하는 것들은 뭐하냐. 1분 등가 소음, 1분 동안에 측정해가지고 보면 LEQ라 되어 있죠. LEQ, 그 다음에 dBA, 아까 이야기했던 소음의 데시벨 A 채널에 도는 것더라. 그런데 밤하고 물론 낮하고 다르죠. 주간에 소음이 어떠냐. 야간에는 잠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음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소음에서는 해가 빠졌다 해가지고 야간이 아니에요. 해가 떴다 해가 주간이 아니고 야간은 뭐냐.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야간 주간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수면 시간, 수면 시간, 비수면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맞죠. 이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야간 소음, 주간 소음 이렇게 돼. 그 다시 말해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뭔가 하면 수면 시간이에요. 뭐 그걸 우리가 야간 소음이라. 보통 8시 되면 해 빠지는데 말이에요. 7시 돼 해가 빠지고 뭐 이런데 하여튼 겨울에는 6시 돼가지고 해가 지고 하는데 야간이 아니죠. 아니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수면 시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 주간에는 43dBA까지 1분 등가 소음을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이거 소음 규제를 넘지 않았는 거죠. 그런데 야간에는 38. 그리고 여기다 뭐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1분 평균이 아니고 갑자기 최고로 올라가는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는 57, 야간에는 52. 이런 식으로 뛰는 소리, 걷는 소리 이게 뭐냐? 바로 고체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체음이 뭔지 기름이 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고체음이 무엇이고 기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체음일 경우는 이렇게 기름일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그 다음에 TV, 라디오, 악기 등은 5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범위가 많이 넓은 범위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죠. 그래가지고 뭔가 5분에서 해가지고 이거는 대신 뭔가 하면 최고가 없어요.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내려가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쾅쾅이라는 이런 높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간은 45, 야간은 40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똑같이 이걸 이제 다른 데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최고 소음 57, 52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1분 등가 바로 이게 바로 저거죠. 고체음인 경우죠. 그리고 여기에 43 에너지 1분 등가 소음은 43, 38 이렇게 놓고 여기는 50 바로 뭔가 하면 5분 등가는 45, 40 바로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요걸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왜 더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고체음이란 이야기예요. 바로 뛰거나 걷는 소리, 창문 닫거나 문 닫고 창문 닫거나 두드리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바로 탁자, 의자,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리, 이 마찰음이죠.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운동기구 이게 다 고체음이에요. 고체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공기 전달 소음이네. 바로 기류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는 소음이 얼마냐를 평가하는. 이걸로 가지고 뭔가 하면은 층간소음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아, 이 사람들이 기준을 넘었구나. 법을 어겼구나. 이게 하나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아야지 실제로 층간소음이 위층에서 문제가 되고 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LEQ가 뭔지 이게 다 언론에 나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초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소음의 합성이에요.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소음이 난다. 우리가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 KTX가 지나가고 일반 열차가 지나간다. 화물차가 지나간다. 여기서도 소음이 나고 여기서도 소음이 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성하느냐.
또 버스가 지나가고 뭐 택시가 우리가 소음이 하나만 들리는 게 아니죠. 여러 소음이 동시에 막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잘 봐요. 우리가 pH를 이렇게 아마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도 있는데 pH 6인물하고 pH 뭐 7인물이 있는데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pH 6.5가 되느냐? 안 그렇지요. 이 달리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는 60dBA의 소음이 있고 하나는 80dBA가 소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성되었을 때는 이걸 합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것을 다시 60dBA를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다시 마이크로바로 환산을 해가지고 또 80dBA를 다시 마이크로바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 압력 두 개를 합하면은 2.2 마이크로바가 되면은 이걸 다시 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 봤던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80.83dBA가 된다. 요게 맞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서 뭐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소음의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 우리가 소음을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듣는 소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dBA라는 단위도 알았고 말이에요. 또 합성에 대한 것도 알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았는데 이 소음에 우리 주변에 듣는 소음이 어느 정도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둘이가 얘기하는 정도를 한 40 내지 한 50dBA 정도가 된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같은 데서 이게 지하철 내의 소음이 뒤에 가면 다시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거의 한 80dBA가 된다. 또 공장 같은데 공장에서 나는 뭐 아주 뭐 시끄러운 공장 같은 데서 나는 소음이 보통 한 90dBA. 이 80 넘으면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거죠. 주는데 그 정도 된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한 110dBA가 돼요. 이거 역시도 뭔가 하면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비행기 소리. 이 비행기가 아주 소음에 아주 큰 문제가 돼요. 특히 항공기.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10시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이죠. 그 이후에는 뭔가 하면은 김포공항 같은 이 주택이 있는 주변의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못 내리는 거죠. 24시간 공항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공항에서는 새벽에도 비행기가 내리고 하지만은 보통 뭐 우리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또 이런 공항들은 이것 때문에 이 소음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하면은 비행기를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규제를 하고. 총소리 같은 건 엄청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물방울이 떨어진다든지 새가 지저귀다든지 이럴 때 아주 이럴 때는 뭔가 하면은 보통 한 20 이런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정상 청력이고 보통 방금 봐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바로 요거 때문에 내가 줬는데 보통 40 내지 한 50 정도가 일반적으로 서는 대화고 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 이상만 들을 수 있어요. 그 아래 소음들은 이 소리들은 못 듣는 거죠. 청각 장애일 경우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들을 수 있는 이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이게 생기네. 근데 최근에 이 보청기라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뭐 보청기를 쓰면은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앞에도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dBA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청각 장애라든지 또 아주 작은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수돗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들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우리 방금 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뭔가 하면은 소음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 보면은 소음 레벨이 클수록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은 크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고 또 소음의 음압하고 말입니다. 그 음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하고 달라요. 주파수가 높은 거는 뭔가 하면은 고음이라 그래가지고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그 고음일수록 영향이 크다. 그 고음일수록 우리한테 채널 A로 들어가는 우리한테 인체에 신경 거슬리게 하는 그런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간헐적이고 충격적인 거. 가끔 이렇게 꽝꽝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당연하겠죠. 환자나 임산부 여성, 젊은 층에 영향이 크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해야 될, 주목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다른 이 환경 문제는 말이에요. 노인층에 영향이 크지요. 노인일수록 뭔가 하면 대기오염에도 약하고 수질오염에도 약하고 각종 환경 문제에 약해요. 그런데 이 소음의 경우는 뭔가 하면은 노인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이 청각이 떨어지니까 노인일수록 이 노인이 빠졌죠. 환자나 임산부, 여성, 젊은층 뭐 다 그런데 이럴수록 뭔가 하면은 노인은 여기에서 소음이 강하다는 게 다른 환경하고는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젊은 층이 다른 환경에는 환경 문제에서 강해요. 건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소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소음에 훨씬 더 민감하고, 둔한 사람들은 좀 덜. 성격과 심신 상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어떤 그런 소음이 왔을 때, 소음을 들었을 때, 그다음에 과거의 습관 경험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음에 따라 그러면 소음에 우리가 느끼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냐? 수면 40dBA 이상이 되면은 수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40dBA 이하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의 35 되면 봐요. 여기 보면 자료가 있죠. 35 되면은 거의 영향이 없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침실을 보통 한 35, 근데 40만 되더라도 깊은 수면을 못 자게 한다 그러지. 그래서 40 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여봐요. 작업이나 대화나 공부방해 45 내지 50.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네. 이게 작업이나 다른 일을 할 때라든지 대화 뭐 얘기할 때, 여기서 내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방해가 되죠. 신경 쓰이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70에서 80 dBA. 이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모세혈관이 쪼들어들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량이 증가하고, 호흡이 증가한다. 이게 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70, 80 되면은 바로 저런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50만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수면 장애 60 되면은 도저히 뭐 잘 수가 없는 그런 자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70 되면은 TV, 라디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하나 다 보다는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40 내지 50 되면은 작업, 대화, 공부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70, 80이 이러한 신체적인 영향을 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난청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난청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일시적 난청이라 해가지고, 이걸 주로 하는 데가 뭔가 하면 이비인후과의 의사들이 이제 보는 건데, TTS, Temporary Threshold Shift라는 게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threshold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말하는 거죠. 한계가 이동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이동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소음을 많이 듣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는 수시간 또는 수주가 지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일시적으로. 이 소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주 심할 경우는 뭐냐? 영구적으로 난청이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난청, NIPT에서 Noise Induced, 소음에 의해 가지고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동해버려 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105 dBA의 내일을 하루 8시간 수년 동안 되면은 바로 이 100% 난청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이 높은 이 소음에 노출돼 가지고 이런 경우 95 dBA에 하루 8시간 수년되면 한 50%가 난청이 되고,
그리고 80dBA 이하면은 이런 경우는 없다. 근데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은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더 보는데 보통 우리가 뭐가 되느냐? 80 넘어되면은 지하철 같은데 여기가 아주 상당히 80 넘는 곳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하느냐? 지하철에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들, 지하철 승무원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같이 타다가는 내려가지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타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사람도 물론 이런 식으로 수면방해, 공부방해 뭐 쭉 나는데 동물의 경우는 산란율이 떨어지고 부화율이 떨어지고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간혹 그런 환경부에 보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을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목장이 있었고 과거에 이게 양계장이 있었는데 주변에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닭이 알 낳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소의 우유가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동물들도 그런 소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은 주요 소음 발생은 어디 있느냐? 뭐 잘 추정하겠지만은 도로에서 교통소음, 그리고 길가에서 나오는 길에서 나오는 이게 보통 한 80dBA 정도 나와요. 철도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도가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대기오염 물질도 과거에는 뭐 전기차 이럴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전기로 가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적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 아주 정시에 도착을 하고 교통체증도 없고 하니까 좋은 교통수단이다. 하지만은 철도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음과 진동이에요. 바로 여기 보면 레일에서 10m까지 90dBA 그 철도가 지나가는 주변에는 소음이 있죠.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게 있고 하니까 거기다 또 진동까지 말이에요. 흔들리는 이런까지도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도시를 지나갈 때는 철도를 다 뭔가 지하에 넣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음 때문에 철도가 큰 그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공기, 비행기, 항공기 소음도 보면은 이게 간헐적이고 충격적으로 내리는데 활주로에서 1km 되는까지도 제트기 같으면은 100dBA가 나온다. 인천에 인천공항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인천에 소음을 적게 주느냐? 이걸 사전에 다 뭔가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그 활주로예요. 나 사실 인천공항 만들 때도 내가 다 봤는데 그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항 만들 때 중요한 게 바로 소음이에요. 바로 여기 5km 되는 데까지도 뭔가 하면은 거의 85dBA. 그래서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도 인천에 사는 분들, 송도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소음을 넘지 않게. 이게 만약에 넘는다. 그럼 밤에는 비행기를 못 내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 말고 또 뭐냐? 바로 뭐 공장이라든지 또 건설 공사하는데. 지금 그래서 건설공사도 밤에는 못하지요. 소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생활공간, 확성기, 층간소음 말이에요. 층간소음이 지금 뭐 우리나라의 민원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층간소음. 그리고 집회할 때 이 집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하더라도 뭐로 하느냐? 경찰이 가서 소음기 들고 있어요. 경찰이 소음기 들고. 물론 다른 난폭한 행위를 하면 잡죠. 못하게 하지만은 소리도 이게 얼마 이상으로 그 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기나 뭐 수질이나 토양 마찬가지로 소음도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가지고 낮에 소위 말해서 잠자는 시간 아닌 시간, 이 비수면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야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규제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특별히 이 소음을 규제해야 될 지역들, 교통소음 규제 지역, 이건 뭐냐면 여기 주변에 학교가 있다든지 도서관이 있다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그리고 공장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소음의 심한 기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또 소음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소음을 감소하고, 또 발생한 소음을 차단하는 거지. 바로 차음이죠. 방송국에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 있는 음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차음 장치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밤 10시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 시간도 조정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도로지요. 도로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방음벽,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이 방음벽들하고 또 하나가 뭐냐, 또 방음림들, 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흡음을 하는 거예요. 음을 흡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방음 뚝을 쌓는 것들. 근데 이 방음림과 방음 뚝은 옆에 땅이 좀 필요해요. 도로에 여러 가지 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음벽을 하죠. 또 그러고 저소음 노면,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노면을 지나가더라도 소음이 적게 나도록 주택가에서는 그런 걸 하죠. 노면이 아스팔트냐 콘크리트에 따라 가지고 나는 소음이 다르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줄여 가지고 하고, 최근에는 저런 것도 나와요. 타이어도 이제 소음이 적게 나는 저소음 타이어도 개발해 가지고 사용도 하기도 하고, 또 도로의 높낮이를, 이 주택가가 만약에 여기 있다, 주택가가 있다 그러면은 더 깊이 파가지고만, 더 깊이 파가지고 소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운행 속도들, 주택가로 지나갈 때는 뭐 20km, 25km 이하로 달리게. 그래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도 하고 하는 거지. 또 하나가 뭐냐, 건설공사, 우리나라에 자주 민원이 나타나죠. 건설공사 할 때 작업 시간 절대로 밤 10시 이후는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방음벽들, 이 방음벽이 건설공사에서 있는 이런 벽들은 몇 가지 역할을 해요. 방음벽 역할도 하고, 또 먼지가 바깥으로 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또 위험한 장소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차단.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건설공사 허가가 나지 않아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운행 장비 속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불도저가 지나갈 때, 다른 트럭이 지나갈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레미콘 같은 것들이 지나갈 때 이런 것들을 다 속도를 규제하는, 소음 방지 벽, 속도 규제의 턱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속도 규제 턱을 만들어가지고 도로도 그러고, 여기 건설공사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로 청견소음 같은 거예요. 청간소음에 바로 지금도 이 쾌적한 환경의 아주 핵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소음이죠. 시끄러우면은 잠자는 문제, 사람 신경 건들리고, 공부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환경 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분쟁이 제일 많이, 여기 보면은 요게 바로 요 색깔이 대기 오염이고, 요게 수질 오염이고, 기타 악취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소음 진동이 봐요. 가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봐요. 2005년도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밤에는 45, 낮에는 50 됐는데, 2013년도야가 환경부에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폭행까지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규제를 다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또 나라에 저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 보면은 더신 신고, 실내에는 더신 신고, 달리기는 놀이터, 대부분 다가 왜? 바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애들이 뛰고 하니까. 애들이 뛰고 봐요. 소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애들이 뛰는 문제, 악기 소리, 가구 끄는 소리, 가전제품 소음, 대화 소리,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애들 문제이니까 이런 식으로,
달리기는 놀이터에서 하고 뭐 계속 그 홍보를 하지요. 홍보를 하고 또 세탁과 청소는 밤 10시 이전에 하라. 그리고 연주는 낮에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에 또 우리 실내 공기, 실내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